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행복을 부르는 꽃, 바로 화려함의 대명사이자 우아함의 끝판왕. 실내 공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마법 같은 꽃, 나비를 닮았다고 해서 나비난초라 불리는 호접란입니다. 호접란은 집들이 선물로도 최고, 특별한 날의 선물로도 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집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고 생기있게 만들어주는 이 멋진 식물. 과연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오늘은 호접란의 학명부터 시작해서 역사, 다양한 종류, 상징하는 의미, 그리고 자생지의 신비로운 환경, 나아가 화분 관리법, 실내에서 건강하게 키우는 노하우,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비결, 그리고 매일매일 사랑으로 돌보는 관리 방법까지 호접란의 모든 것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스크립트 하나면 여러분도 호접란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호접란이 어떤 식물인지 그 본질적인 매력을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고 갈까요? 호접란의 학명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알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호접란의 학명은 팔레놉시스인데요. 이 이름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팔레나는 바로 나비 또는 나방을 의미하고 옵시스는 모양 또는 생김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학명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보면 나비나 나방처럼 생긴 꽃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뭔가 신비롭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이 물씬 풍기지 않나요? 실제로 활짝 피어난 호접란의 꽃잎들은 마치 밤하늘을 조용히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의 날개와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람결에 살랑이는 듯한 이 나비 같은 꽃잎들이 춤을 추듯 우아하게 펼쳐지는 모습은 정말 황홀하고 경이로운 자연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섬세하고도 강렬한 아름다움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며 왜 호접란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식물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단번에 납득하게 합니다. 호접란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이 아름다운 식물은 주로 따뜻하고 습한 기후를 자랑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이 바로 그 원산지입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일반적인 식물들과는 생존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호접란은 흙 대신 나무의 줄기나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식물학적으로는 착색난초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공중에 드러난 뿌리로 나무 껍질이나 이끼 같은 곳에 단단히 고정하고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얻는 대신 공기 중에 수분과 비나 이슬에 섞여 내리는 미량의 영양분을 흡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접란을 화분에 심을 때도 일반 흙이 아니라 바크나 수태 같은 특별한 배양토를 사용하는 것이죠. 호접란의 역사를 잠시 들여다보면 이 이국적인 아름다움이 서양 세계에 처음 알려진 것은 18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럽의 식물학자들이 새로운 식물 자원을 찾아 동남아시아의 정글을 탐험하던 중 울창한 숲속에서 나비처럼 피어난 이 신비로운 꽃을 발견하고는 그 압도적인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처음 발견된 이후 호접란은 유럽의 온실로 옮겨져 재배되기 시작했고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식물 육종가와 원예가들의 노력으로 품종 개량을 거듭하면서 더욱 다양하고 아름다운 호접란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의 가정과 사무실,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사랑받는 실내 식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답니다. 그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으며 마치 전 세계인을 열광시키는 K-팝 스타처럼 호접란은 그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거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호접란은 단순한 식물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접란은 어떤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예쁘기만 한 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호접란은 가장 대표적으로 행복이 날아온다는 아주 길하고 아름다운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 예를 들면 집들이나 개업식, 승진 축하 선물로 아주 인기가 많죠. 이 꽃말처럼 받는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기분 좋은 기대를 품게 합니다.
호접란은 우아함, 순수, 고귀함, 그리고 사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꽃보다도 품이 있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에게 마음을 전하거나 존경하는 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할 때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냥 예쁜 꽃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의미까지 품고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선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는 마법 같은 꽃이 바로 호접란입니다. 호접란의 종류는 정말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수많은 원종이 존재하며 여기에 인위적인 교배와 육종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품종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꽃의 색깔, 크기, 모양, 그리고 무늬의 유무 등 모든 면에서 다채로운 품종들이 존재하죠. 순백의 깨끗함을 자랑하는 하얀색부터 사랑스러운 분홍색, 신비롭고 고혹적인 보라색, 생기 넘치는 노란색 등 마치 팔레트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다양한 색감은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꽃잎에 독특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있는 품종도 있어서 고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육종가들이 오랜 연구 끝에 교배, 육종하여 탄생시킨 브라보 스타처럼 향기까지 나는 특별한 품종도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놀랍고 멋진 호접란들이 더 등장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마치 아이돌 그룹 멤버마다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을 뽐내는 것처럼 호접란 역시 품종마다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우리에게 선택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호접란을 우리 집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호접란은 키우기 어렵고 까다로운 식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몇 가지 핵심적인 관리 포인트만 정확히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그리고 오랫동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며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호접란을 잘 키울 수 있는 저만의 특급 비법과 노하우를 아주 상세하게 대방출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머지않아 호접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호접란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접란은 기본적으로 반음지 식물에 속합니다. 이는 직사광선을 아주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강렬한 직사광선은 호접란의 부드러운 잎을 태워버릴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식물 전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오전 중에 부드럽게 들어오는 간접 햇빛을 충분히 쬐어주는 것이 호접란의 건강한 성장에 가장 좋습니다. 거실이나 창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 혹은 햇빛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서도 밝은 실내 공간이 호접란을 위한 최적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호접란의 잎 색깔이 지나치게 붉어지거나 잎에 검은색 또는 갈색의 점이 생긴다면 이는 햇볕 화상을 입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빛이 덜 드는 곳으로 화분을 옮겨 주어야 합니다. 적절한 빛 조절은 호접란의 건강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호접란이 좋아하는 온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접란은 우리가 실내에서 생활하며 편안함을 느끼는 온도 범위에서 아주 잘 자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섭씨 17도에서 29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극단적인 환경은 호접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온도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밤에는 섭씨 15도에서 18도 정도의 다소 서늘한 환경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고 낮에는 섭씨 25도에서 30도 정도의 따뜻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호접란의 생육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나 뜨거운 열기에 노출되면 호접란은 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창문 바로 옆이나 외풍이 심한 곳,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이 직접 닿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호접란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호접란 키우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물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호접란은 물을 너무 자주 줘도 문제,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과습은 호접란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이고 건조는 식물을 시들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화분 겉표면에서 약 2에서 3cm 깊이의 수태나 바크가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는 것입니다. 물을 줄 때는 화분 밑에 배수 구멍으로 물이 충분히 흘러내릴 정도로 주어야 뿌리 전체가 고르게 수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물을 준 후에는 화분 받침대에 고인 물은 반드시 버려주어 뿌리가 물에 잠겨 썩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준 후 배양토가 다시 마르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라면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호접란의 생장이 다소 느려지므로 물 주는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수태에 심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수태 속을 한 마디 정도 찔러보아 물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물을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크에 심은 경우라면 바크의 약 3분의 1 이상이 완전히 말라서 가벼워졌을 때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습은 호접란의 최대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뿌리가 물러 썩어버리면 식물 전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살짝 건조하게 키우는 것이 과습보다는 호접란에게 더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물 주기는 정말 섬세한 관찰과 경험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처럼 호접란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호접란이 좋아하는 습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접란은 열대우림이 원산지인 만큼 높은 공중 습도를 아주 좋아합니다. 실내에서 약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호접란의 건강한 성장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데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건조한 실내 환경은 호접란에게는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 건조하면 호접란은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잎의 기공순 구멍을 닫아버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 광합성이나 호흡 활동이 저해되어 성장이 멈추거나 심지어 시들 수 있습니다. 잎에 자주 분무를 해주어 공중 습도를 높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꽃에 직접 물이 닿으면 꽃잎이 쉽게 상하거나 곰팡이가 필 수 있으므로 꽃에는 물이 닿지 않도록 잎에만 조심스럽게 분무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화분 속 배양토의 습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준 후 적절한 속도로 물이 마르고 다시 물을 흡수하는 과정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뿌리가 과습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건조한 계절에는 가습기를 틀어주거나 화분 주변에 물그릇을 놓아두어 자연스럽게 습도를 높여주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섯째, 호접란의 분갈이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식물들은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주어야 하지만 호접란은 일반적인 식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뿌리가 화분 밖으로 삐져나와도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통 3년 정도는 분갈이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접란의 뿌리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오히려 꽃을 더 잘 피우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양토가 너무 낡거나 뿌리가 과도하게 많아져서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분갈이를 해주어야 합니다. 분갈이 시기는 호접란의 생장이 활발해지는 봄이나 가을이 가장 적당합니다. 분갈이를 할 때는 기존 화분과 비슷한 크기이거나 뿌리 크기에 딱 맞는 화분을 선택하여 과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큰 화분에 심으면 배양토가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과습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수태에 심은 호접란의 경우 수태의 수명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이므로 이 주기에 맞춰 낡은 수태를 새 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낡은 수태는 더 이상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나 너무 오랫동안 축축하게 있어 뿌리를 썩게 할 수 있으니까요. 분갈이 과정은 호접란의 건강을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접란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우기 위한 기타 관리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호접란은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첫째, 호접란은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직접 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강한 바람은 잎을 건조하게 만들고 꽃망울이 떨어지거나 이미 피어있는 꽃이 금방 시들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풍은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강풍은 피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영양제 비료 사용에 대한 팁입니다.
호접란의 잎이 활발하게 생장하는 시기, 즉 성장기에는 액체 비료를 희석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생장이 멈추는 겨울철에는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영양제도 적당히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과도한 비료는 오히려 뿌리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꽃이 지고 난 후 꽃대 관리입니다. 호접란의 꽃은 보통 2에서 3개월 정도 아름다움을 뽐내다가 시들기 시작합니다. 꽃이 완전히 시들고 나면 꽃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꽃대 밑에서 2마디 정도를 남겨두고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아래에서 새로운 꽃대가 다시 올라오거나 기존 꽃대에서 새로운 꽃눈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져 다음번 개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변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조언입니다. 호접란은 주변이 너무 건조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공을 닫고 호흡을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조한 환경은 반드시 피하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잎을 깨끗한 물수건으로 닦아주어 먼지를 제거하고 잎의 호흡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접란은 병충해에 비교적 강한 편이지만 때때로 깍지벌레나 응애 같은 해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잎을 살펴보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초기에 적절한 방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호접란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공기정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낮에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지만 밤에는 우리처럼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호접란은 조금 특별합니다. 캠식물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해 두고 낮에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배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침실에 호접란을 두면 밤에도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여주어 쾌적한 공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숙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쁜 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까지 선물해주는 아주 착하고 고마운 식물이죠. 말 그대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힐링 식물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호접란은 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이점까지 겸비하고 있어 실내에서 키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호접란의 아름다운 꽃은 보통 한번 피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긴 시간 동안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많은 화초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긴 개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적절하게 관리해준다면 봄과 가을 1년에 2번 꽃을 피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관리된 호접란은 1년 내내 아름다운 꽃을 번갈아 가며 보여주어 마치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한번 잘 키워두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호접란은 투자할 가치가 충분한 식물입니다. 잘 키운 호접란 하나, 10꽃 부럽지 않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죠. 어떠세요? 호접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제 설명을 듣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몇 가지 핵심 관리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호접란의 특성을 이해하며 꾸준히 관심과 사랑을 준다면 분명 여러분의 집안을 화사하고 우아하게 밝혀주는 멋진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호접란의 학명, 역사, 다양한 종류, 그리고 꽃말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 더 나아가 빛, 온도, 물주기, 습도, 분갈이, 그리고 기타 세심한 관리 팁에 이르는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호접란 라이프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의 식물 생활에 즐거움을 더하고 호접란과의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는데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롭고 유익한 꽃과 나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꽃과 나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